한국 아로마 교육원 강사 서윤입니다. 아로마 전문가 2급 과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를 우리가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들어가면 첫 시간은 전부 개념 파악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도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에 대해서 이쪽 측면에서도 볼 거고 저쪽 측면에서도 볼 거고 좀 반복되긴 하지만 이런 반복의 시간들을 거쳐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봐요. 자, 아로마 테라피는요, 아로마라고 하는 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로마라고 하는 단어와 치유, 요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향기요법, 향기치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치유를 일으키는 향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인공향은 자연스럽게 아니겠죠. 그리고 굉장히 심한 악취를 풍기는 부패한 향은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치유할 수 있는 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자연의 식물이어야 됩니다. 그 식물의 꽃, 씨앗, 나무 껍질, 뿌리, 열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정유를 마사지를 통해서 목욕을 통해서 코로 흡입하는 흡입법을 통해서 몸에 적용하는 걸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로마 테라피는 어떠한 효능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아로마 테라피는요, 몸의 증세뿐만이 아니고 마인드, 이모션, 스피릿 이렇게 몸과 마음과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전인적으로 양리적인 효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연요법이고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PPT 장표에서 우리가 이미 파악이 되어지는 게 있죠. 아로마 테라피는 향으로 치유를 하는 거다. 그럼 그 향이 어떤 향이다? 식물의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을 한 에센셜 오일의 향이다. 그리고 그거를 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몸과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이 좋아진다. 이게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장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요, 가장 밑에 부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는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뭐든지 용어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으로 뭔가 발명했어요.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라고 하는 사람은 외워두셔야 돼요. 가테포세,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나중에 역사 시간에 또 한 번 더 들여다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용어가 이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는 현대 화학자거든요. 현대에 와서 이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대에 와서 행해진 요법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해온 자연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역사 시간에 이집트를 들여다볼 거지만 그 이집트인들은요, 이 아로마 테라피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했던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해온 자연요법이고 현대에 와서는 대체의학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리고 어원은 그리스어예요. 향신료를 뜻하는 이 아로마, 여기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특별한 효능 효과를 갖고 있는 또 반복이에요. 꽃, 잎, 줄기, 열매, 뿌리 이런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사람에게 당연히 이롭겠죠? 네,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의 향기 또는 이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오일의 형태로 가공을 한 방향 물질이 아로마 테라피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우리가 약도 요즘 현대인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약은 신체의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그 증세에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증요법인 거죠. 그 증세를 보고 그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명이 된 것이, 그러니까 발견을 한 것이 약입니다.
근데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의 힘을 이용해서요. 그런 신체 증세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홀리스틱 테라피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홀리스틱 테라피가 뭐다? 전인적인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매력은요.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증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체,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한 전인적인 요법이다. 이게 아로마 테라피의 매력입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에 있어서 가장 주된 원료로 쓰이는 것이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에센셜 오일이 뭘까요?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왼쪽에 그림부터 볼게요. 가운데에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한 그루 나무가 보일 겁니다. 에센셜 오일은요, 이 한 그루 나무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이파리부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뿌리까지 전 부위에서 다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벤더는 어디에서 추출을 할까요? 꽃에서. 레몬은 어디에서 추출을 할까요? 열매 껍질에서. 그리고 저쪽의 뿌리나 수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베티버라든지 프랑킨센스라든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은 한 그루 나무의 모든 부위에서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고요. 다시 오른쪽의 문장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특정한 나무나 식물 조직에서 추출한 오일 형태의 수액입니다. 자, 오일 형태의 수액이다. 이건 뭐냐면 수액, 액체, 거의 액체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에센셜 오일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손바닥에 떨어뜨려 보면 이게 물이야, 기름이야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액체 같습니다. 그런데 몸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약간 끈적해요. 물론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오일 형태의 수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독특한 향을 갖고 있어요. 모든 에센셜 오일들은 전부 다 다른 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향을 갖고 있고요. 꽃에서 추출한 오일은 꽃향이 나고 줄기에서 추출한 오일은 나무 향이 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에서 다양한 추출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뚜껑을 그래서 열어서 향을 맡거나 몸에 마사지를 하고 나면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 휘발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같은 그런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오일들은요. 뚜껑을 닫아둬도 약간씩 휘발이 돼요. 그 정도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닫아두는 생활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농축입니다. 고농축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에센셜 오일을 몸에 적용할 때는 그냥 원액을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요, 몇 미리, 1미리, 2미리, 3미리 이렇게 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방울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농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센스 오일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자, 이 이미지는 뭘까요? 굉장히 동글동글동글해 보이는 게 예쁘죠? 이게 뭐냐면 식물이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식물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대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향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동글하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향기 물질들을 이렇게 나타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추출법을 통해서 이 향기 물질 안에 담겨있는 향기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죠. 네, 식물이 그 방향 물질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를 지금 이미지로 보았고요. 에센셜 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들의 특성,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은 어찌됐든 에센셜 오일과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요, 허브에서 추출을 합니다. 약용식물에서 추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양리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에센셜 오일은 그 나름의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향기 주머니 보셨죠? 거기에서 터트려진 그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는 게 에센셜 오일입니다. 액상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지용성 오일입니다. 오일이긴 한데 거의 수액에 가까운 그런 액상 형태이고 또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증기의 성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의 성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휘발성이 강해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때는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을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키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요, 햇빛, 산소, 열, 요 세 가지 요소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약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소를 피한 장소에 보관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 그리고 뚜껑을 열어두면 산소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잘 닫아둘 것, 그리고 따뜻하거나 너무 열이 많은 곳에 보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일이에요. 아무리 액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일이기 때문에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마사지 크림을 만든다거나 마사지 오일을 만들 때 희석을 시키거나 녹일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 에센셜 오일을 녹일 때에는 지방, 즉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또는 알코올에 잘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에센셜 오일은요,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적인 천연 유기 화합물입니다. 이게 한 병에는 물처럼 보이는 액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아로마 화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의 그 에센셜 오일에는 적게는 30가지 성분부터 많게는 300여 가지의 화학 성분들이 뭉쳐 있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화학 성분들 때문에 몸에 발랐을 때, 목욕했을 때 또는 뭐 흡입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양리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요, 자연 그대로다. 인공적이고 합성된 혼합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센셜 오일이 생산량을 이번에 한번 좀 알아볼게요. 에센셜 오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를 여기에다가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레몬 에센셜 오일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에센셜 오일의 병이거든요. 그 레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요, 45개 정도의 레몬 껍질이 냉압착법으로 추출이 된 것이 레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라벤더를 볼까요? 라벤더는 13kg 정도의 라벤더 꽃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것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장미를 한번 볼까요? 이 장미는 로즈의 꽃잎, 장미 꽃잎의 1만 송이 이상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것이 5mm의 로즈 에센셜 오일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생산량이 모든 에센셜 오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몬은 레몬 45개 정도에서 15ml 한 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라벤더는 13kg 정도의 양에서
한 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로즈는 1만 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미꽃잎에서 겨우 5mm 한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뜻할까요? 모든 에센셜 오일은 가격이 다 다르다. 이 정의를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많으면 에센셜 오일의 가격이 싸겠죠. 생산량이 적으면 그 에센셜 오일은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요. 로즈 에센셜 오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엄청 비싼 에센셜 오일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PPT를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센셜 오일을 시중에서 구매를 할 때 가격이 천편일률적이다. 이거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진짜 에센셜 오일은요, 생산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도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에센셜 오일은 효능 효과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아서 아는데요. 제가 성인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온몸이 다 각질과 상처 투성이로 고민을 엄청 하고 고생을 엄청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로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치료에 좋은 그런 에센셜 오일들도 있고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이런 탁월한 그런 효능 효과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방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적인 우울한 감정을 올려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도 있고요. 또 소염, 진통, 소독 다양한 그런 효능 효과들을 갖고 있는 게 에센셜 오일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에센셜 오일은 정말 많은 효능 효과가 있고 이런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얘기를 뺄까 하다가 넣어 본 건데요. 이 에센셜 오일이 식물에서 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성장도 해야 되고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도 막아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생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어떤 대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곤충을 내가 유인하거나 또는 해로운 곤충으로부터 나의 어떤 그 식물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식물이 죽게 되겠죠.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향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해야만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향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른 식물이 내 공간에 와서 싹을 틔우게 되면 성장되는 게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내 공간으로 날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 외에 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생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 에센셜 오일들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 몸에 적용이 됐을 때 고스란히 그 효능 효과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는 뭐다? 향기 요법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에센셜 오일은 뭐다? 식물의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한 에센스가 에센셜 오일이고 그 특성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고농축이다.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생산량은 모든 에센셜 오일들의 생산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효능 효과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1강으로 아로마 테라피 정의 알아보았고요. 1강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